자, 최근 들어 이제 조국 장관이 출마 선언을 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있는데 그 출마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본인이 얘기 안 했잖아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한 게 정치적 방식도 시민의 권리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출마 선언이다라고 하면서 막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뭐 출마한다는 아니지만 이 정치적 방식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셨긴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출마의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마를 선언한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하지만 그 정치적 방식을 하겠다는 얘기가 뭐 정당을 위한 어떤 뭐 홍보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말 그대로 출마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이제 조국 신당이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뭐 확대를 막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느 진영에서도 이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보다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그 논리가 나는 이해가 잘 안 돼. 저는 이게 왜 잠깐만 부정적인 저쪽에서야 조국이라는 사람이 두려우니까 난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쪽에서 부정적일 이유는 저는 1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뭐 민주당에 있는 지도부라든지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우려를 표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간질을 하는데 조국 장관의 출마 그리고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이번에 그 출마의 문제를 계속해서 찍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 양반이 정치를 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말릴 수 없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시민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면 못 말리는 거야. 아니 박지원이도 아니 왜 또 비유를 아니, 극과 극으로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도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고 박지원이도 나설 수 있다 그러면서 공천을 노골적으로 달라고 아니 누가 언제 시켜준다 그랬어. 초빙을 한다 그랬어. 지가 멋대로 송파로 내가 나갈 거니까 송파에 나를 꽂아주고 아니 세상에 뭐 그런 공주병이 있는지 모르겠어. 뭐 나가면 누가 자리 준대? 그리고 하면 네가 당선될 것 같아? 아무튼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비난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 지금 스스로도 온 가족이 도륙나고 지금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사법 테러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저항할 수 있는 방식을 찾고 그 안에 정치 참여도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조국이 등장하면 뭐 민주당에 오히려 해가 된다. 아니 같이 싸우는 동지가 늘어나는데 나는 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 왜 민주당에 해가 왜 된다고 해가 그러지? 돼요? 조국 그러니까 네. 난 그 상황이 좀 다 이해가 안 가는 민주당에 게 해가 된다고 얘기한 사람의 논리가 뭐야? 그 너무 논리가 없잖아. 우린 지금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린 늘 얘기하는 게 뭐냐? 제발 우리 얘기 좀 들어줘요. 우리 얘기 좀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 좀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일꾼으로 제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최대한 국회로 보내야 돼요. 라고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조국 장관님이 우리 얘기 들어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분인데 그분이 나오는 게 왜 민주당에 해가 된다는 거예요? 조국 장관 사태 있을 때 그때 검찰 사태인데 사실 조국 사태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거 났을 때 총선 다 진다고 했잖아. 180석 그때 한 거예요. 그때 이긴 거예요. 조국이 이긴 뭔 소리야. 거예요. 조국이 말도 안 되는 핍박을 기억력이 당하고 말도 안 되는 말하자면 그 희생을 받을 때 민주당은 거기 침묵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안 있으면서 했잖아. 그 수혜를 받아서 지금의 위치를 만든 거예요. 180석을 만든 거야. 거기에 조국의 영향력이 없었다고 부정하면 그거는 정치 분석을 잘못하거나 굉장히 뭐랄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지들 멋대로 해석을 한 거야. 아니 그리고 조국 장관이 뭐 다른 당 만들어가지고 민주당 표 뺏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건 아니잖아. 만일 표를 어차피. 뺏는다고 하면 중도층이나 저쪽에 보수 쪽 지지층들을 설득해갖고 거기에 있는 표를 뺏어오겠지만 조국 장관이 나서면 뭐 민주당의 뭐 단일 대우가 틀어지고 뭐 이재명 대표의 중심됐던 저는- 뭐가 없어진다? 뭔 소리야? 나는 이 논리에 이해가 안 돼. 저는 진짜 누구든 그게 우리 진보 유튜버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의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그 말을 들으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송작가 TV가 저희 맨날 군소 유튜버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그렇죠. 사실 저희는 뭐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유튜브 방송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딴 거 필요 없다. 여기 있는 사람 정치계로 나갈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거 1도 관심도 없고 못 나간다. 다만 제발 우리 얘기 좀 들어주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주고 우리가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내고 그들을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줘서 이 나라를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사실은 저희의 목적이잖아요. 저희가 하는 얘기의 목적은 딱 그거 하나예요. 아니 우리가 막말로 나 앞으로 정치인을 꿈꾸고 있어서 송작가 TV 열심히 하고 있고요. 내가 이걸 통해서 이름 알릴 거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거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 딱 하나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여러분 왜 토요일마다 광장에 나오시고 왜 이렇게 열심히 진보 유튜브 들으십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운영되는 제대로 된 나라 만들어보자 이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이유라니까. 근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게 우리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가 아니면 지 하나만의 또는 지와 연결된 세력의 이득을 위해서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사실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 있어요. 조국 신당이 생긴다. 이제 대놓고 이제 조국 신당이 위협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아직 선거법을 어떻게 개정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장 지금 그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게 위성정당 관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우리가 몰빵론 하면서 위성정당 안 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소수 정당들한테 기회를 준다고 밀어줬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정훈 같은 놈이 아이씨. 당선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아이씨. 전례를 만들었잖아. 위성정당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도 위성정당이 도덕적이냐 아니냐 뭐 말이 많기는 하는데 저쪽 애들은 위성정당 세워가지고 할 방어를 거예요. 해놨어요. 할 아마 거예요. 이번에도 할 거고. 근데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위성정당 얘기는 안 한다고 위성정당 안 할 거라고 공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면 약간 없어 보여. 그럼 민주 진영에서 위성정당이 없다고 손 치면 그럼 그거 누구 줘야 돼요? 정의당 줘야 됩니까? 안 돼. 무슨 말이에요? 정의당은 끝났어. 아니면 돈 내는 당원 70명밖에 없는 시대적 61명. 61명 있는 저런 사기꾼 같은 정당이 이름 걸고 나서 저희가 그러면 그거 받겠습니다 하는데 몰아줘야 됩니까? 차라리 우리도 제대로 된 의견을 내줄 수 있는 비례정당이 아니에요. 그 중도 지역이 됐든 어디 지역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나는 그런 신당이 난 필요할 거라고 난 오히려 더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일 그런 당이 있으면 저는 거기 찍을 거예요. 내 지역구에 있는 의원은 그 사람 찍을 거지만 민주당의 개혁이 미진하다 또는 새롭게 신당에서 잘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보인다고 치면 나는 그런 사람을 다 찍을 거라고. 솔직히 내가 그리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용해인 의원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러한 이게 위성정당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용해인이 주도를 해갖고 민주 진영에 있는 비례표들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류의 당이 생기면 좋겠어. 기본소득당이 있긴 있는데 거기에는 몰빵이 힘드니까. 사실은 지금. 몰빵이 힘든 이유가 용해인 의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은 사실 딴 사람 좀 우리 못 믿겠잖아. 딴 사람 우리 못 믿겠잖아. 우리는 용해인 의원은 일하는 걸 직접 우리가 그리고 몇 년간 나는 봤기 때문에 용해인을 믿는 거잖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양반이 민주당으로 들어오는 거 원치 않아. 아 그냥 밖에 계세요. 그냥 밖에 있어요. 우리가 떼고 계속 들어요. 응원할게요. 우리가 들어오게 계속 되면 수박물 들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계속 응원할게요, 용해인 의원님. 수박물 들면은 이 빨래도 힘들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수박물 다 없앨 거예요. 이제 없앨 건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 어떤 못 만들고 있는 혁신의 영역들을 담당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신당이 있는 게 난 결코 나쁘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 어차피 법이 있어가지고 그만큼의 의석 배분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리고 민주당이 비례정당 내지는 여기에 대한 위성정당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고 하면 그걸 흡수할 수 있는 우리 쪽에 당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옛날에 우리
그 이정희 대표의 그 통합진보당 그때 우리가 공산당이라서 통합진보당을 민 게 아니잖아. 어? 웬열 이정희 의원님 하실 때 되게 일 잘하셨어요. 잘했고 뭐 지금까지 봤던 정치 이게 왜 복귀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인들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나중에 북한의 간첩을 만들어갖고 불법으로 정당을 없애버린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마만큼의 어떤 독식주의, 양당 독식주의를 어느 정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랑 뜻을 같이 하는 제2의 민주당 또는 중간지대의 어떤 민주 세력들이 난 있었으면 좋겠고요. 만일 그 당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조국 장관이나 영예인이나 또는 뭐 다른 민주당의 어떤 들어오지 않는 원외 세력들이 만들어서 유지를 해나갈 수 있다고 치면 나는 그것도 나쁜 예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게 민주당의 표를 깎아먹는다고 생각을 안 한다고. 맞아요. 저도요. 어차피 비례정당은 아니 그랬으면 지금 지역구 외에 논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저는 딴 거 떠나가지고 제일 불만이 뭐였냐면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검증도 안 된 사람인데 지금까지는 민주당에서 이 사람 우리가 공천했으니까 찍어요. 이 사람 우리가 비례로 이렇게 번호 줬으니까 여러분 찍어요. 이래서 저희는 그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지난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애 중에 조정훈 같은 애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찍었던 그 수많은 애들이 수박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그거 싫다 이거예요. 우리가 검증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인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불안한 마음을 안고 그래도 민주당에서 비례 받았는데 우리가 찍어야 되겠지? 또는 민주당에서 공천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로 그냥 민주당 찍으면 잘해주겠지?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그럴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우리가 개돼지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원하는 후보, 시민들이 공천하는 후보를 공천 달라 이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걱정도 해봐요. 민주당이 공천 혁신을 해가지고 공정하게 전체 경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구의 어떤 오랫동안 조직 관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꼴보기 싫은 수박이 결과적으로 경선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공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그런 사람들을 저격해 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또 이거 수박인 줄 아는데 얘를 또 다시 국회로 들여보내야 되나? 민주당 그렇다고 국힘당 찍을 수 없으니까 이런 류의 딜레마를 생기게 만드는 후보가 민주당에 생긴다고 하면 그거를 저격해 줄 수 있는 무소속이나 외부의 인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 뭐 조국 들어가라는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왜 우리 편인데 들어가라 그래?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조국 장관이 어떻게 그에 따라서 어떻게 선택할지도 모르고 좀 기다려 봅시다. 근데 지금부터 뭐 나오면 안 되니 뭐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 아무도 나오면 안 돼. 그런 것도 있습니까? 뭐래? 말이야 빵꾸야. 일단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어떤 정치를 할 건지 그렇지. 가서 뭐 할 건지. 가서 뭐 할 건지 어디에 나가서 누구랑 싸울 건지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출마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다른 형식으로 참여할 수도 있어요. 정치에. 그거는 방법이 많습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에 조국 장관도 무슨 혁신위원장 뭐 이런 것도 하셨고 뭐 했으니까 뭐 출마를 안 하더라도 어쨌든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한다면 우리한테 나는 좋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안지민 님이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조국이 뭘 하든 나라에 해되는 행동을 하겠는가?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민주당 해대는 일 하겠어요? 하겠어요? 조국 장관님이? 아니, 그럴 거였으면 애초부터 맞아. 이 수모를 겪으면서 검찰 개혁이나 법무부 장관하고 이
이 고난을 혼자서 오롯이 다 받아내지 않았겠지. 맞아. 진작에 네? 할 거였으면은 본인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실 뿐이었으면은 이렇게까지 가족의 멸문지화를 당할 지경까지 그리고 도륙당할 지경까지 당하지 이런 않았을 프레임들을 거예요. 이 양아치들이 민주당 안에 갈라치기들이 송영길 대표나 추미애 장관한테도 좀 똑같이 던지고 있는 거야. 어? 이해찬 이런 분들이 현실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을 때, 지금은 안 돼요. 지금 나오시면은 오히려 민주당 안에 혼선이 왜 생겨? 노를 같이 저어서는 추진력이 더 생기면 더 생기지. 그분들이 나서가지고 혼선이 생길 이유가 뭐가 있냐고. 아니, 근데 아무튼 저 냅둬요. 그냥 뭘 선택을 하시든 선택은 자유인데 왜 뭐. 그리고 그 조국 장관이 저번에 2주 전인가 박시영 TV에 나와가지고 뭐 그런 우려에 대해서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 갈라치기 하는 세력들 그런 거는 우리 자신의 자존감 깎아먹는 일이라고 하고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갈라치기 당하면 또 개돼지 되는 거 우리는 또 그래서 뭐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떼어놓을 수가 없어. 악플 달고 뭐 하는 세력들이 최근 들어 이제 우리 뉴탐사 관련해서 제가 저기 꼴배기 싫다 그랬더니 정유라 꼴배기 싫다 그랬더니 뉴탐사를 손절을 했네 무슨 뭐 비난을 했네 뭐 이래가면서 아니 여기 와서 쓰는 것도 아니고 다른데 제3의 그 유튜버 이런 데를 찾아가가지고 송 작가가 뉴탐사를 까기 시작했어요. 이러고 가서 거기다 써. 아니 여기다 쓰라고 그래야 그 댓글도 지워지면서 까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일방적인 애정 공세를 송 작가는 펼치고 있어요라고 설명을 해줄 거 아니야. 싸움을 붙이려면 당사자한테 물어보고 싸움을 붙이라고. 아니, 그리고 그게 불가능한 게 내가 매주 박대훈 기자님하고 같이 방송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그런 농간질, 이간질을 시켜요. 제가 변인재 진짜 싫어하지만 뉴탐사에 나온다고 해서 제가 그 책을 사가지고 다 읽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변희재나 저쪽에서 건너온 사람들도 이제는 거의 막 민주 진영의 어떤 그 전사 취급을 해주면서 조국 장관, 송영길 대표나 추미애 장관이 정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하면 민주당에 해가 된대. 그리고 그 말에 또 수긍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나 진짜. 우리 넓게 그래서 생각합시다.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잖아. 뭐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데 분열로 망한다가 아니라 그러한 끊임없는 분열 조장에 넘어가는 거. 그걸 갖다가 그런 방식으로 공감하고 인식하는 순간 그때 이미 우리는 구심력을 잃고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하려면 수박을 욕하고 박지원 같은 애를 욕하고 이런 사람들을 욕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근데 어디다가 타켓을 그쪽 방향으로 향하고 총구를 그쪽으로 몰고 있어. 그리고 저는 박대훈 기자님을 2006년부터 알았어요. 춘천 MBC에서 저도 방송할 때 춘천에서도 박대웅은 엄청난 기자였어요. 제가 그 수많은 보도국 기자 중에서 박대웅 기자님을 제일 존경했고 알고 봤더니 근데 동갑이더라고요. 그럼 뭐 동갑이어도 존경할 만 하잖아? 그래서 진짜 훌륭한 기자를 저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와 진짜 훌륭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시 인연이 돼서 만난 거거든요. 박대웅 기자는 진짜 훌륭한 기자입니다. 정말 참 기자입니다. 네.